안녕하십니까, 차태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유선상으로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린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직접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알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불장 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 거시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 것인가를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서 11만 2천 달러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불과 2월 달까지만 해도 이 구간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리스크를 발생을 시키면서 7만 4천 달러, 우리 24년 3월 달 고점 부근에 있던 자리까지 급격하게 조정세를 만들었던 모습인데 7만 4천 달러 부근에서 두 차례 쌍바닥 만드는 패턴을 만들면서 지난 두 달 사이에 무려 50%나 되는 엄청난 상승세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7만 4천 달러 찍었을 때가 1,900조 원. 네, 1,900억 아닙니다. 1,900조 원이었는데 불과 50%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2,8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예,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이 불과 두 달 사이에 50%나 올랐다는 것은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지금 이 관세 리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세 유예가 된 상황이죠. 지금 90일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예라는 말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협상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 갱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최근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50% 상승분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 만들고 난 뒤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은 어떻죠? 알트코인들은 급격하게 다시 이 상승분들을 반납하고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 지금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좀 상황이 낮긴 합니다. 지난 두 달간의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서 지금 단기 박스권 만들고 자리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상승분의 절반 정도 반납하고 내려온 상황. 그 밖에 지금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도지코인도 반납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시바이누도 반납 많이 했고 베이비도지도 반납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장, 이 가상화폐라는 시장에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른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현물 시장 규모입니다. 우리 지난 20년도, 21년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 보이시죠? 이 시장에 돈이 얼만큼 많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는 이 차트인데 이때 불장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의 고점이 이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고점 자리를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빌빌 기고 있죠.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너무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수급이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몰려가지고 빵빵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어떻게 되죠? 자,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전에 20년도, 21년도 도미너스에 비하면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미너스는 60%대로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 40%의 자금들이 전부 다 쪼개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우리 20년도, 21년도 시장 때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망이 뚜렷하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만 선별적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20년도, 21년도처럼 모든 코인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 앞으로 우리는 전망이 뚜렷하고 상승이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선별적인 코인들을 잡고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알트코인 불장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잡아야 되고, 또 이 불장은 언제 오게 될 것인지 이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불장이 언제 올 것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시장 상황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있죠. 요거는 중국과 어떻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리스크는 차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애초에 이 트럼프가 이 관세 리스크를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트럼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발생한 시점이 이때였거든요. 이때 불과 비트코인 신고점 10만 8천 달러 부근을 갱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관세 리스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관세 리스크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눌러놨을까요? 자, 트럼프가 지금 이 월드 리버티 코인 회사, 가족 회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자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 행정 서명으로 이 전략자산 진행을 하겠다. 이 서명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확히 어떻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전략자산 비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드 리버티도 그렇고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눌러주고서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너무나 쭉쭉 빼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완전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투심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이 가격을 쭉쭉 빼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올렸을 때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이 투심이 박살난 상태에서는 수급이 달라붙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적절한 위치, 바로 74,000달러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된 거죠. 이 74,000달러 아주 의미 있는 자리죠.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 지난 24년도 고점을 갱신했을 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바로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 것인데, 너무나 명확한 자리죠. 이 투심 박살내지 않으면서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만들면서 상승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 발효해가지고 누를 만큼 누르고 매집할 만큼 매집하고 했는데 일단 올렸습니다. 관세 리스크 어느 정도 유예하면서 해소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서 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라갈 만한 위치인데 왜 못 올리고 있는가 하냐면은 파월 위장 있죠. 지금 트럼프랑 파월이랑 계속해서 이 미국 기준금리 낮춰라 낮춰라, 파월은 못 낮춘다 못 낮춘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PCE 있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데 이 PCE가 2% 이내로만 빠지면 금리 인하할 거다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PCE가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오르고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오르고 하다 보니까 파월은 확실히 이 경제 지표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올려야 할 때다. 안 그러면 경제 개박살 난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기준금리 내려야지 우리 미국이 살아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부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미국의 부채가 이 부담감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부채보다도 미국 시장에 끼치는 전체적인 글로벌한 이 경제 시장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PC 데이터, 경제지표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리겠다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지금 트럼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전략자산 비축,
행정서명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체적인 이 비축 전략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미국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이냐? 바로 강달러 상황을 만들면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주로 뭘로 매매가 되고 있죠? USDT, 바로 테더라고 하는 종목으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USDT가 뭐랑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냐? 바로 US 달러랑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USDT라는 코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테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테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이 달러랑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US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테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법제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달러를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법안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퍼즐 몇 가지가 나왔죠. 퍼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테더 수요량을 늘리고 그리고 법제화를 시켜서 이 테더 수요량이 늘어날 만큼 그 일정 비율만큼 달러 또는 이 국채 사게끔 만들어서 이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서 어떻게든 미국이 경제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 상승이 나옴으로써 차익 실현, 이득을 보려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야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지금 ETF 상장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 또는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적으로 보유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이 유보 자금들을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수급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이 시장 상황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이 코인들이 상승할 거라는 이 확실한 이 전망들이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알트코인들, 지금 시장에 너무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불장이 오더라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들어간 전망이 뚜렷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코인들만 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인데 당장 우리가 여기서 조급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에서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만은 최근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에 따라 흐름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비트코인만큼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섣불리 추격 들어가기보다도 단기 눌림목 체크해서 공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차 투자 금액을 전부 쏟아붓는 것이 아닌 투자금 중에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분산하여 정찰병 개념으로 진입해 놓아야 되는 상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진입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온도 파이낸스만 지금 진입을 해 놓은 상태죠. 월드 리버티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RWA 섹터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해서 지금 온도 파이낸스 선별적으로 지금 진입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온도 파이낸스 말고도 지금 우리가 진입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개별 종목들의 타점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굳이 조급하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12월 달에 있죠. 우리 뭐 진행을 했었죠? 어드벤처 골드 요거 선물 단타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드벤처 골드처럼 이런 종목 하나만 잡고 계속해서 롤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지 않게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들어갔던 이 어드벤처 골드 타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수익을 냈었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어드벤처 골드 이때 들어가가지고 절반 익절하고 남은 비중 520% 수익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드벤처 골드를 이때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번이나 여러 차례 들어갔죠.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를 이 어드벤처 골드만 가지고 놀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드벤처 골드 누적 수익률이 2000% 정도 되실 겁니다. 이때 재미 쏠쏠하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재미를 본다 하더라도 2000%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불확실한 자리에서 모험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이러한 종목들 어드벤처 골드처럼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잡고서 우리가 단타로 재미 쏠쏠하게 볼 거니까 지금 당장 이런 불확실한 자리, 모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씩 잡고서 단타 치면서 수익 내고 또 작년 우리 9월달 그리고 10월 달에 어떤 종목들 잡았었죠? 이뮤터블 X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레스티아라는 종목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적지 않게 재미 봤었죠. 물론 상승률이 생각보다 적었었지만은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한 이때쯤 진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해가지고 이때 진입해서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한 20배율 정도로 해가지고 원래는 짧게 잡고 들어가려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500%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고 그리고 1000% 정도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고 해서 이때 종합적으로 한 750% 정도 수익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적지 않게 수익을 냈었고 이뮤터블 X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요거 재미 봤잖아요. 이때 5배율로 했었나 10배율로 했었나 했었는데 이때 상승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65% 상승률이니까 우리가 5배율만 썼었어도 300% 수익률이었죠. 자, 그리고 제타체인. 제타체인도 재미 봤잖아요. 요거 봤었고,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재미 봤었고, 피스 네트워크도 재미 봤었고, SSC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이때 한번 짧게 이걸 하고 나서 다시 타점 잡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수익을 별로 못 봤었죠. 그리고 멘틀. 멘틀 같은 경우도 우리 초창기에 2구간 공략하고 들어가고 수익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재진입해서 이때 들어가서 짧게 익절을 했는데 좀 더 올라갔죠. 이거 놓친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지금 멘틀 같은 종목도 적지 않게 수익을 두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롱 타점 들어갔다가 한번 크게 손실이 봤었죠. 근데 바로 복구했습니다. 복구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달 내내 계속 매매해가지고 복구한 거 제외하고 나서 2000% 누적 수익률 달성한 거고요. 지금 어드벤처 골드나 멘틀처럼 이러한 종목들 제대로 상승 나온 종목들 계속 롤링만 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게 재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배율 20배, 10배 이렇게 크게 안 쓰더라도 지금 5배율 정도로만 해서 우리가 이런 눌림목 구간들 공략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짧게 수익 낸다 하더라도 못해도 100%에서 200% 정도씩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타보다도 약간 단기 수익 느낌으로 좀 보고 들어가야겠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타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왜 이러한 타점들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략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 말고 혼자서 개인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눌림목 타점들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또 손절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물 매매하실 때 교차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선물 매매는 절대적으로 교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교차로 선물 매매를 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 현물 업비트라든지 아니면은 빗썸에서 하던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현물처럼 하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것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레버리지 5배율이든 뭐 3배율이든 적게 쓴다 하더라도 이 현물과는 다르게 이 선물 투자는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청산을 안 당하려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교차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차가 계륵인 게 뭐냐면은 청산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청산 안 당할 수 있는데 교차를 쓰게 되면은 내가
비중 10%를 들어갔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가 찍혀서 이 10%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 교차를 쓰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까지도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 100%까지는 뭐 내가 손절한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200%, 300%, 500% 찍히면은 이거 청산 안 당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버틴다라고 해가지고 청산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손익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손익비라는 구조를 잘 가지고 가야지 선물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손익비라고 하면은 최소 1대2 손실을 1, 수익을 2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이 최소 손익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손익비가 1대3이라든지 1대4라든지 1대5라든지 손익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손익비는 기대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안 하고 청산을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을 하더라도 적게, 청산을 당하더라도 적게 당하게끔 세팅, 손익비를 설정하고 매매를 해야지만 이 선물 투자에서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계좌가 우성향 하면서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비에 대해서는 알겠어. 근데 손절 하라고 해서 짧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짧게 손절을 치는데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손절 치다 보니까 쌓이고 나서 막 마이너스 50%가 되고 마이너스 100%가 되고 이 손절도 만만치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는 타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는 타점을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10% 수익 보고 있는데 20% 수익 보고 있는데 50% 갈 거야 100%갈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손실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 1대2 정도의 손익비 설정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승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설정한 손익비 예를 들어서 나는 손절 마이너스 10%를 보고 나는 수익은 플러스 20%를 보는 자리에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까지 도달 못하고 15%든 10%든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먼저 챙기는 습관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나중에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수익을 더 크게 보는 것은 이 승률을 높이는 습관부터 기르신 다음에 수익률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승률, 손익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기르시고 이 승률이 70% 이상이 된다. 70%도 아니고 60% 이상만 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우리가 손절을 쳐도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해서 이 승률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먼저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10%든 15%든 짧게 수익 챙겨가는 습관, 이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서 60%, 70%, 80% 이상까지 승률을 높여가는 이 습관, 이 타점 잡을 수 있는 공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것이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 찍은 것만 벌써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타점 분석을 들어갈 때 어떠한 보조지표, 막 이상한 AI 타점 이런 거 쓸데없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기초부터 쌓아 나가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자, 우리 지지저항 구간 있죠? 지지저항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 차트가 아무래도 분석하기가 쉬워서 좀 예시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지지저항 구간들을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지금 선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있죠. 지금 저 같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지저항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지지저항도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지지저항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파동, 4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파동들이 나오죠. 이러한 파동들이 있는데 이 파동들의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들 이으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나오든지 하락 추세가 나오든지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에 있는 고점과 이으면은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점과 여기에 있는 저점을 이으면은 하단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고점을 이으면은 어떻게 되죠? 상단 하락 추세선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저점과 여기에 있는 저점을 이으면은 하단 하락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상승 추세선이 나오든지 하락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들을 이해를 하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추세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이러한 자리들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공략하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내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보다도 롱타점을 잡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러한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구간들을 공략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4시간 봉으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은 15분 봉 또는 1분 봉까지 보게 되면은 정확도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1분 봉에서는 우리가 흔히 휩소라고 하는 이 단기 변동성이 갑자기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분 봉에서 분석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최소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15분 봉에서 분석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상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돌파하는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돌파 후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위치에서 공략을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리 공략했을 때 롱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자리 또는 이러한 자리, 좀 짧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전환되고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이러한 자리,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러한 자리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러한 바로 돌파가 나오는 이러한 자리를 놓쳤다. 돌파 이후 눌림목, 이러한 구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러한 구간에 공략을 들어가서 짧게 상승 추세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 이렇게 돌파가 나온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베팅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이러한 자리 공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애매한 위치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지 저항을 같이 보면서 공략을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은 잡다한 보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지지저항들과 그리고 추세, 이러한 추세들을 계속해서 선을 긋고 수정해 나가고 정확도를 높이는 이러한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보조지표 지금 쓸데 없고요. 지금 이러한 추세나 지지저항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조지표 하나씩 찾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 맞는 보조지표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 보조지표들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이 세팅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지표들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다 후행성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지저항이라던가 이 추세들, 이것보다 빠르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지저항이나 추세가 분석이 되어야지만 이 보조지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 추세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는 노력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좀 다소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보조지표라든지 좀 파동 이론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파동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로 이 사태진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하시면서 수익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썼는데 앞으로 차차 시간 내서 이렇게 영상들도 찍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 내시는 데 도움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안 눌러주셨으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